질의응답을 네. 아마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엄혜성 글이 많이 돌아다녀서 묻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오늘은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시고요. 이후에 다른 사안들은 다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죄송하지만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쪽. 입니다. 어쨌든 서부지방 폭동을 선동했다는 소속이 어디시라고? 예. 저 어디? 시사인의 이은기라고 하고요. 그 서부지방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자체는 부인하시는 건지 다시 여쭙고요. 그리고 저항권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저항권 요건을 갖췄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항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헌법학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제1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부지법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가 실제 경험한 신혜식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일단은 김학성 교수님부터 먼저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김민석 최고에 대한 반박, 두 번째는 서부지방법원과 관련돼서 선동이 아니라는 것, 세 번째는 일반 변호사의 설명이 있겠는데요. 제가 김민석 최고에 대한 반박은 유인물로 다 준비가 됐는데 나중에 다 하나씩 배포가 될 것입니다. 김민석 최고에 대해서 반박하기 전에 이 제목을 부터 보면 내란 선동 혐의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기자분들한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법원 판례가 되면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면 내란은 일체 종료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떤 행위도 내란 관련된 이 단어가 등장할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쓸 수 있다면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폭동을 통해서 체제 전복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전제로 선전선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그 단어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다 끝나버린 행위에 대해서 선전선동이라는 단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고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 제가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간단해요. 먼저 풀 텍스트를 제가 빨리 읽고 한 줄씩 제가 반박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우는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 파쇼 논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정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입니다. 이게 김민석이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 센텐스를 보면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했는데 저희는 알바비 지급을 공적으로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광화문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요 다 자기 비용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회 참석에 약 5만 원 정도가 드는데 차비 2만에서 3만, 식대 1만 여원, 헌금 1만 원 정도, 통상 5만 원 정도를 본인이 자비 부담으로 탄핵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거짓으로 김민석이가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다라는 것이 김민석의 발언인데 자살한 분이 우연히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위로는 하지만 전 목사님은 분향소 설치 자체도 금하시고 계십니다. 자살은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시는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시고요. 특히 좌파들은 사람이 죽을 경우 그 죽음을 이용해 극단적 행동을 벌이는 것과는
지금의 광화문 애국 세력의 운동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이런 말을 썼는데, 이 말의 워딩은 천만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된다면 대통령이 억울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민석의 문해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날은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 반대 집회를 서부지법 앞에서 모여서 한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는요, 항의 대상 장소를 집회자들이 언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항의 장소, 거기를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서부지방법원 앞에 가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부지법 건물 훼손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앞으로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인데, 저희는요, 김민석 같이 미 문화원 점거 농성구 같은 국가기관을 점거하고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정말 제가 살다가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제가 30년 넘게 대학에서 헌법 강의를 했고 40년 넘게 헌법 공부를 했지만은 김민석의 무지가 여실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국민저항권은 뭐냐?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이 되는 것이고, 이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넘어서 인간의 권리다, 이렇게 우리가 학자들은 다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저항권은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발동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발동할 수 없는 것도 전혀 아닌 것이다. 하늘이 준 천부인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항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국가 불법이 자행됐을 때는 누구도 저항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발동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이 준 국민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저항권이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이로에 대해서. 법과대학 2, 3학년 학생이면 알 수 있는 헌법의 기초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4.19회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은요, 불의에 항거한 것이에요. 그때는 저항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것이 혁명으로 완성됐지만, 처음부터 그 4.19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항한 것이에요. 당시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한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혁명까지 완성이 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저항권은 해괴한 개념이 아니라 법과대학 2, 3학년 학생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장 헌법의 기초 이론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항권을 해괴한 개념으로 보는 김민석의 해괴한 논리에 제가 말문이 막힐 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파쇼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은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 최소한으로 했던 것이고, 특히 부정선거 의혹의 본거지인 중앙선관위를 집중으로 목표로 삼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김민석의 민주당은 국회에서 내란으로 소추 의견을 받아냈는데, 정작 헌법재판소에 가서는요, 청구해서 왜 내란을 철회했는지, 그러면서 왜 내란 운운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가짜 자유민주주의 파시온 논리를 김민석은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벌이는 광란의 칼춤이야말로 자유민주를 부정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애국 운동이나 활동을 파쇼라고 부르고 있어요. 파쇼라는 단어는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것이지, 통상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파쇼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민석이가 파쇼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주사파를 추종했던 김민석이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반국가 세력인 주사파를 추종하지 않나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정광훈식 극단주의가 민주헌정의 새로운 최대 위협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6년에서 7년간 광화문에서 엄청난 대규모 집회를 매주 가졌지만 단 한 번도 폭력 사고를 일으킨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또한 폭력을 조장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들은요, 민주노총의 단골 메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또 전광훈식 극단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왜 극단주의라고 하는지 본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고, 저 같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밤새 생각해 보니까 이 극단주의라는 단어는요, 자신이 속해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의 일극 체제를 말한다면 극단주의라고 본다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밤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민석은 거대 야당의 뒷배를 믿고 마구잡이로 힘없는 선량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재명의 힘이 약해지면 또 누구에게 빌부터 자신의 특기인 철새가 될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김민석이가 철새라는 별명은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는 노무현이 약할 때 정몽준으로 간 것이 저는 기억날 뿐인 것입니다. 이상은 김민석 최고가 우리를 예컨대 또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하는 뭐 극단주의다, 저항권 어떻다, 이렇게 한 얘기를 제가 풀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구절구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자료는요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나중에 한 분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님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송사에든지 저하고 공개 토론 한번 합시다. 내가 제안했습니다. 공개 토론 안 나오면 당신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로 저는 그렇게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계속 연결하려고 특수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혜식 대표님이 거기서 앞에서 이끌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날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직접 집회를 주도하고 또 해산 명령까지 본인이 다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혜식 대표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1월 18일 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국본 그리고 집회를 주도했던 신의 한수 팀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날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 앞까지 행진이 됐는데, 이 행진은 당일 12시경 경찰과 협의하에 이동하게 됐습니다. 4시에 집회가 종료되고 바로 서부지법으로 이동을 했는데, 저는 그 전날부터 이 서부지법 앞에 집회에 대해서 문제를 경찰 측에 제기해 왔습니다. 미신고 집회고 집회가 과격해지고 있다. 계속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통화 내역과 녹취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주최 측이 뭐 난동을 부렸다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6일부터 미신고 집회가 계속되었고 17일 저는 직접 경찰 측에 이게 심각해질 것 같다, 문제가 많다라고 전화를 했고 또 이와 관련된 녹취록까지 저한테 있습니다. 경찰은 문제를 알고도 방치를 한 것이죠. 또 당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지만 현장의 미신고 집회자들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로 저희는 또 그날 당일
기자회견마저 취소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증거 내용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경찰은 행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어요. 이후에 참 저도 그날 경찰이 서부지법 앞 행진을 허가해 준 점에 대해서 야 이거 자칫 우리 대국본 집회와 지금 미신고 집회자들 간에 또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행진을 허가해 줬기 때문에 대국본은 행진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집회와 관련돼서 상당히 안전 조치를 여러 차례 집회 참여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의 한수와 관련 영상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일부 집회 참여자들이 서부지법 담을 넘자 충돌하자 이런 발언들이 나왔지만 절대 충돌하지 말고 경찰과 몸싸움이나 욕설도 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무려 100여 차례 이상 가까이 제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 경찰이 7시 경이 되니까 집회를 해산해라 경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한 7시 반경에 집회 해산 명령을 또 한 번 내렸습니다. 세 번째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사 의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갈 수가 없었고 다만 저는 경찰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미신고 집회자들이 해산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집회 참여자들도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걸 당장 해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 바로 거기에는 이 앰프 차량, 통제할 수 있는 스피커 차량이 없기 때문에 해산하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시간을 끌면서 해산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는 경찰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1차 해산하고 2차 해산하고 3차 해산하는 데까지 적어도 1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경찰에게 요구했지만 경찰은 빨리 해산하는 게 좋겠다고 30분가량의 시간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다시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30분 만에 해산하게 되면 집회 참여자들이 분산 해산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경찰은 30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에 해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경고 방송을 또 했습니다. 해산하면서도 남아서 끝까지 상황을 지켜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금이 부당하다. 오늘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한남동으로 이동하자. 저는 사실 그날 체포영장이 기각될 것인지 인용될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인원들을 해산시키고자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한남동으로 상당수의 인원을 이동시켰습니다. 몇 시에 몇 시? 8시에 이동시켰죠. 그러니까 8시에 이동시키고 8시 30분. 해산 시간은 8시 30분이고요. 그리고 장비 철수가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21시에 모두 철수가 완료됐고 8시 30분. 그러니까 해산 요청을 받은 건 8시고 8시 30분에 저희는 경고 방송을 하고 그 경고 방송에서도 우리는 한남동으로 이동할 것이고 또 절대 남아 계신 분들은 경찰과 물리적인 폭력이라든가 몸싸움, 말싸움 이런 걸 하지 마라. 안전하게 모두 한남동으로 이동하자고 제가 방송을 했고 그 방송 내용은 지금 각 유튜버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날도 서부지법에서 불법을 주도하던 미신고 집회를 주도하던 여러 명의 집회 참여자들이 저희 집회에 난입을 해서 서부지법으로 가자. 끝까지 남아있자. 뭔가 행동을 하자고 했을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평화적 집회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계속 얘기했고 또 일부 참여자들에게 항의까지 받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일 우리 대국본과 신의 한수 집회는 평화적으로 유지하려고 상당수 노력을 했고 이틀 전부터 경찰 측에게 미신고 집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이러한 집회 주최 측의 노력을 무시하고
마치 전광훈 목사님이 배후 세력인 양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언제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그날 새벽 3시 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회를 해산하고 난 뒤에 새벽 3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인용되고 난 뒤에 집회 참여자들이 서부지법으로 난입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참 그날도 한남동으로 이동을 했지만 저희는 각 유튜버들에게 방송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송을 하게 되면은 또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장이 인용이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방송을 하자. 그래서 당시 신의 한수 및 관련 유튜브 방송들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경찰 또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몇 언론들이 DC 인사이드 비데이 갤러리에서 현장 답사가 있었다. 그리고 몇몇 갤러리에서 폭력을 선동했다. 운영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저는 그 이영석 전도사 몇몇 지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들에게도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서부지법 앞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한남동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일탈행위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집회에서도 저희는 평화를 계속 강조했지만 일부 불법 폭력 집회 주동자들이 한남동 집회를 가두리 또 콘서트 웅변대로 폄하하는 등 이 서부지법 사태에 대한 그 밑바닥을 그려가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데이 갤러리, 국민의힘 비데이 갤러리, DC 인사이드 아시죠? 거기 박광배 그리고 목격자 K, 권유 이자들은 경찰이 살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우리는 평화 집회는 필요 없다. 평화 집회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신의 한수와 대국보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방송을 통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광훈 목사님을 배후 또 폭력 집회를 선동한 부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오해가 있고 착각이 있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단두대를 세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했고 또 이번에도 민노총 등 탄핵 찬성 시위대는 윤석열 체포조를 결성해서 사적 제재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도 또한 거기에 맞서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마치 폭력 선동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는 편파적이고 편향적이다. 문제를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평화 집회를 계속 주장했고 또 불법 미신고 집회를 한 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들이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YTN을 비롯해서 연합뉴스 그다음에 JTBC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석기의 그 아로 그거와 계속 저를 연관시키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셨죠, 여러분들이? 아니 이석기하고 우리가 광화문운동 7년 한 거하고 그게 같습니까? 근데 어떻게 언론들이 그렇게 이석기하고 같다고 그렇게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계속.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언론이에요, 언론. 아니 이석기하고 나하고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이동호 교수님 잠깐 모시고 이분은 실제로 간첩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연세대학 다니면서
북한의 그 모든 명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밑에 사람에 가르치고 우상호 그 다음에 임종석한테 직접 가르친 지하 언더스클의 아주 이 주범입니다. 주범. 자, 황량현 선생님은 잘 아시죠? 예, 그 황장엽 선생이 대한민국에 오시고 한 5년 정도 매주 세미나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5년.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늘 같은 건국 후 최고의 지금 위기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건 전부 그 과거에 연세대학 다닐 때 했던 바로 그들이 간첩 세력, 예, 주사파 세력. 예. 예. 이들이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간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84년도에 강철 서신의 저자죠 김영환 씨가 서울대학교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녹인 강철 서신이라는 걸 발표했고, 그리고 그 해부터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학생운동이 생깁니다. 86년도 건대 사건은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뭐 반해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집회 애학투련 사건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학생운동이 주사파에서 완전히 장악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그 경찰의 대대적인 그 수사로 거의 주사파가 괴멸 상태에 이르고 주사파가 노선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탄생한 것이 서대협 전대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클 내 존재했던 주체사상 세력들이 각 대중기구로 총학생회로 각 과학생회로 들어가자는 결입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는 전투적 총학생회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세력이 특히 주체사상 세력들이 전부 학생회 단위로 들어가서 학생회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게 87년도 6월 투쟁입니다. 6월 투쟁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서대협이 만들어지고, 물론 이제 당시에 86년도 당시에 살아남은 게 그러니까 고려대를 중심으로 한 주사파 언더 연대 서클들이 살아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서대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6월 투쟁 성공 이후에 87년도 8월 달에 전국 최대의 조직 전대협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대협은 나중에 한청년으로 가서 훨씬 더 주체 사상의 지도임을 더 정확하게 합니다. 전대협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당시에 우리는 매일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을 매일 청취하고, 거기에서는 투쟁론, 다시 말하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강의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투쟁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 투쟁의 구체적인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슬로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노무현 탄핵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구국의 소리 방송 한국민족민주전선에서 뭐라고 지시했냐면, 이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지시했고요. 1시간도 안 돼서 국회에 당시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들 입에서, 그리고 여당 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도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는 북한이 제시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 뭐 지금 우리 이번에 석권호 간첩단 사건에서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투쟁 과제를 제시합니다. 뭐냐면 의회 이태원 참사 사건을 특대의 국민의 저항운동으로 조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구체적 구호를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라고 구체적 투쟁 과제를 지시하는데, 그 내용 그대로 그 당시의 집회에 나옵니다. 이처럼 북한은 한 번도 당시에 지금 이 주사파에 대한민국에 남한이 침투한 주사파들의 세력을 통한 대한민국 내부 변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꾸준히 보는 게, 지난 40년간 이 주사파 세력은 세력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지하에서부터 대한민국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미 청와대를 장악한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비롯한 거의 대부분 주사파 세력들이 다 장악했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뭐 민변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또 하나 법원에도 들어갑니다. 법원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 우리법 연구회 같은 세력들이 주체 사상과 직접적 연계되어 있거나 혹은 우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들어가고 문학계 전체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뭐 교사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됐습니다. 어느덧.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누가 주도하는가? 그것만 얘기해. 지금 그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씨의 탄생은 성남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성남은 우리 운동권의 그러니까 주사파 운동권의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성남에 우리 운동권 주력에 대부분이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성남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석기 세력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남시장 당선될 때도 이석기 세력이 내세웠던 김미희가 아예 후보 사퇴를 해버리면서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당선된 후에는 성남시의 거의 대부분 인수위원회를 완전히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세력이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경기도지사로 가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갑니다. 여당에. 당시에 우리 충북 동지의 사건 아시지만 거기에 지령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통보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도문에. 북한에 보낸 겁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북한에서 지원해달라. 그리고 그 지원은 현실화됐고 이재명 주변에 한총련, 경기동부연합 그리고 온갖 주사파들이 다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대중 세력도 있었죠. 그걸 통해서 후보가 됐고 그리고 그 후보가 된 사람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야당의 완전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이재명과 이재명 뒤에 있는 이석기의 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개인적 질문을 받기 전에 구주화 변호사님 어디 가셨나? 네. 지금 계속 내란 선동 혐의로 저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그 내란은요 민주당에서 내란을 헌법재판소에서 빼버렸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빼버렸는데 왜 지금 나를 내란으로 계속 또 그렇게 몰고 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간략히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서부지법 사태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내란 선동이라고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 변호인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이게 될 수 없는 이유를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적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란 선동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요. 자, 법리적으로 봐도 어떤 내란 선동 행위가 있었다면 그 선동 행위에 의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누가 내란을 일으켰죠? 서부지법 사태에서? 아무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고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65명은 내란죄로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란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 선동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굳이 말할 거면은 공무집행 방해 선동이라든가 건조물 침입 선동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죄명은 형법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이건 수사 자체를 개시해서는 안 되고 개시할 수도 없는 사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배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서부지법 사태 일어나고 1월 18일 이후에 2, 3일 내로 그 배후가 이미 다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핸드폰 다 뺏었잖아요. 그럼 핸드폰 조사해보면 거기에 배후가 다 있었겠죠. 당연히. 핸드폰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조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은 배후가 누군지 전혀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요. 3주 이상 지났는데. 이건 배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후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 배후는 이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행위나 범죄는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서 돈을 얻겠습니까? 명예를 얻겠습니까? 권력을 얻겠습니까? 인기를 얻겠습니까? 네,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건 행위의 동기나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배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에서 나오는 그 당시의 목사님의 발언들 몇 개를 보면 이제 국민 저항권 행사하자. 그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민 저항권 행사하자는 게 내란 선동이라고 하면 이건 코미디가 되죠. 어떤 헌법학자도 이건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나오자. 이 발언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속 행위가 부당하니 대통령님은 적법하게 석방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규탄 발언이지 진짜 구치소를 가서 대통령을 강제로 모시고 나오자는 말이 아니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구치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탱크 같은 게 있지 않는 한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게 내란 선동이면은 사람들이 구치소로 갔어야지 왜 서부지법으로 갑니까? 그건 장소적으로도 연결이 전혀 안 되죠.
그리고 이틀 전 언론 기사를 보니까 이제 언론도 좀 많이 바뀌고 다른 법조인들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 선동이 될 수 없다라는 법조인들의 인터뷰가 이미 많이 나왔더라고요. 김한규 변호사, 그리고 고검장 출신의 익명의 변호사, 그리고 신민영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미 다 언론 통해서 내란 선동은 여기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또 뉴스 보니까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광훈 목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런 기사가 이틀 전에 나왔어요. 근데 전담팀을 꾸린 거는 열흘 이상 지났습니다. 그럼 서울경찰청은 피의자로 입건하기도 전에 전담팀 7명을 꾸려서 수사했다는 겁니까? 이거 불법 수사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실이 또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란범은 누굽니까? 진짜 내란범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수처장 오동훈,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불법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판사, 차은경 판사, 그리고 이거를 부추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짜 내란범이죠. 이미 다 고발이 들어가 있고, 이분들이 왜 내란범이냐? 아니, 대통령, 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려고 했잖아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거 다 아시죠? 공수처는 여기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인지수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게 됐다. 아, 이게 알고 보니 직권남용이 아니라 내란죄구나. 하지만 이거는 너무 납득할 수 없죠. 계엄 이후, 계엄 바로 다음 날부터 바로 내란죄라는 말이 전국에 다 퍼졌는데 어떻게 내란죄 수사가 인지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법수사, 그리고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이 진짜 내란범입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저희들은 3.1절까지 국민 저항권을 극대화하여 이 대한민국을 새로 개조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회가 192석 있는데 또 계속 또 탄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와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마을 대국본을 중심하여 우리가 3.1절까지 1,000만 명이 한자리에 광화문광장에 딱 모여서 모든 국민들이 봐도 이거는 국민 저항이 완성이 되었다. 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를 저는 1,0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을 모아서 진행을 할 것이고, 이번에 3.1절은 1919년 3.1 운동을 능가하는 이러한 우리가 저항운동을 우리가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언론사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자, 지금 아마 대부분의 내용은 아마 설명이 좀 됐을 것 같은데 다 받기라 좀 힘들고, 마이크 주세요. 소속까지 좀 밝혀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N의 손성민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사랑제일교회 소속이라고 나온 특임 전사 두 분이 지금 구속기로에 놓이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속기로 그것은 내가 공항에서 들어올 때 기자회견을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특임 전도사인가 그걸 내가 확인 한번 해보겠다 하고 공항에서 기자회견 끝난 뒤에 와서 제가 한번 저는 2019년 3번 구속됐을 때 제가 당회장직을 사실은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랑제일교회 원로 목사에 불과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내가 3번 구속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내 후임자를 찾으러 다녔다고 이 변호사님들이 나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석방돼서 나가도 사랑제일교회로 돌아가지 않는다. 또 난 뭐 나이도 됐으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이제 76개 혐의로 무죄돼서 나오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니까 그러면 뭐 행정, 당회장 이것은 다 그대로 사표를 내시더라도 설교만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가문 운동하고 설교하는 거 이것만 하지 지금 뭐 저는 원로 목사인데 이제 질문하신 내용대로 그래서 나는 그 사실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사실 모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회장은 이영한 목사님이 당회장입니다. 그 앞에 당회장은 또 정시대 목사님이 당회장이었었고 그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 자체도 안 하고 제가 모르는데 아니 하도 그 김민석이가 공격을 해서 그래서 공항에서 내가 기자에게 한 내용 그대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이 특임 전도사인지를 가서 봤더니 이분들은요 다른 데서 이미 전도사가 돼 가지고 더 그 윤영보 전도사는 그 광주에서 황경순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가 돼 가지고 애국운동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영석 전도사도 이영석 전사는 사실 감옥을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내가 한 번 이제 딱 만났는데 갔다 와서 수고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그게 이제 딱 그것은 이번에 그 서부지법에서 일어나기 한참 전이고 1년 전입니다. 1년 전.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서 그래서 내가 저는 뭐 전도사님이든지 청교도 신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신학교에도 신학교에 등록하고 1학년 시작하면 다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국 교회 문화입니다. 전도사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정식 전도사도 아니지만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튜브를 하는 전도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내었고 그래서 또 본인들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서 진술하는데 나는 정가훈 목사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언론들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 그거는 또 보도를 해 주시더라고 언론들이. 예? 그러니까 이영석 전도사가 진술한 내용은 또 보도해 준 언론들에게 내 감사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은요. 아니 보세요. KBS 여기 오셨죠. MBC 왔죠. 보세요. 일개 종교인을 1년에 40분 이상을 편집해서 정가훈의 사생활 탐구 심지어 SBS는 제가 깜빵에서 있는 데서 깜빵에도 텔레비 나와요. 보니까 세상에 정강훈이가 가짜 신학교를 만들어서 세상에 가짜 목사를 만든다고 MBC가요 30분 이상을 보도하더라고 저를요. 그렇게 저가 믿습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애국운동 7년 안 했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북한에서 가야 돼요. 북한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 만들었으면요 이미 연방제가 뭡니까? 북한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제6번이 연방제로 딱 쓰여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기자 여러분들이 연방제로 간 뒤에 평양 가서 여러분들이 언론할 수 있겠어요? 바로 처형입니다. 처형. 이런 것을 왜 언론들이 모르시고 그렇게 말이야 정강훈 목사를 못 죽여서 난립니까?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년 동안 애국운동 안 했으면 이미 문재인 때 연방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연방제로 넘어가면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대통령을 통해서 사인을 해서 연방제로 평양 가서 그거는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집행하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이미 벌써 북한의 송금 사건 뭐 다 아시잖아요. 북한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북한하고 이 연관성이 재판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질문 또 한번 해주시면.
자, 예, 질문 이제 한 명만 받겠습니다. 뭐 똑같은 질문이 계속될 것 같은데. 아니 계속 계속 받아요? 예. 점심시간이 다 돼갔어요. 저는 이걸 네. 즐기니까. 앞에 계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김창용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길 그 처음에 첫 번째 질문 받으실 때 그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 들어보면 그 아까 그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국민저항권이라는 표현과 좀 배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이번 사태를 폭동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혹시 기자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을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 읽어봤죠. 거기 보면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울 때는 4.19처럼 하란 얘기입니다. 이게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 그리고 헌법 1조 1항이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랍니다. 나는 김학성 교수님한테 배워서 김학성 교수님보다 더 잘 알아야 돼. 그죠? 하도 공부를 해가지고.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저항권입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네. 아니, 폭동은 뭐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은 기자분들이 폭동이라는 직접 보도를 다 했고. 자, 그다음에요. 제가 만약에요. 특수팀이 서울경찰청에서 꾸려졌는데 이것도 상부의 지시로, 상부의 지시가 뭡니까? 지금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와의 그 내통하는 거 문자 메시지 다 보셨죠? 아니, 이런 것들은 왜 언론들이 왜 비판 안 합니까?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그 판사들이 문자 메시지로 내통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왜 언론들이, 언론의 기능이 뭡니까? 비판과 견제 아닙니까? 비판과 견제. 그 일방적으로 우파들만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뉴스입니까? 민주당하고 헌법재판소 판사들하고 내통하고 있다. 그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공개된 거.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2주일 동안을 저를 수사를 했어요. 2주일 동안을 조사를 했는데도 절대로 연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지금 호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다음 분. 네, 저 뒤에 회색 옷 입으신 분. 저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경찰 조사라든가 출석 통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수사에 응할 생각이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 행사로 보시는지 아니면 정확히 폭동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딱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저 폭동도 아니고 아까 구조화 변호사님 설명 이미 다 했습니다. 그거는 내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조화 변호사님? 공무집행 방해. 그것으로 지금 다 62명인가 구속돼 있지. 그러면 절 보고 공무집행 방해를 나보고 사주했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아마 한 번은 나를 부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불러도.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을 부르기 전에 이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가 나오겠죠. 그 사람들은 영상에서 내가 이 집회를 주최했다. 그 물품도 여기서 받았다. 경찰이 해산시켜도 계속 모이라고 한다. 계속 모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동시 시청자가 최소 3만에서 4만 정도를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집회를 할 때는 불과 5천 명뿐이 보지 않았습니다. 동접자가. 근데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하던 사람들 최대 4만에서 많게는 8만까지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집회를 주최했고 자신들이 미신고 집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하고 배우를 조사한 다음에
만약에 관련성이 있다면은 전광훈 목사님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지 집회 주최자를 미신고 집회 주최자, 불법 집회 주최자를 부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도 없는 전광훈 목사님을 불러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탄압이다. 전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을 죽이기로 한 탄압이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저는 집회를 주최하면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등 집회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찰에게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행진을 허가한 그것은 경찰이 혹시 함정을 파놓고 이거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자, 대답이 다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란 선동은 이거는 그 계엄령이 끝난 시간에 내란 선동은 끝난 겁니다. 내란이라는 말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변호사님 말한 대로 뭐 불법 침입죄 뭐 그런 걸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저는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죠. 가서 내가 정확하게 반박을 해야죠. 저는 아마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서 수사를 가장 많이 받아본 사람이고 문재인 때 종로경찰서에서 동시에 4개 조사팀들이 나누어 가지고 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 전체를 다 무죄를 받고 나왔는데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지금 서부지법 폭동 갖고 지금 계속 물어보는데 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서부지법 폭동 치면 여기 있는 언론사가 다 전부 제목을 이래 달았어요. 몇 번만 아마 안 단 것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MBC 서부지법 폭동 녹색 점퍼, JTBC 단독 서부지법 폭동 사랑제일교회, 더 팩터 경찰 서부지법 폭동 99. 다 먼저 언론이 여기다가 폭동이라고 아직 가정을 하고 적어놓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한때 언론밥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예. 표현을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금 제목이 이래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아니지 이게 폭동이란 아닌데 예. 아니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자 꼬투리 부지 마시고 자, 그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지금 저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한 사람들 제가 다 고발할 겁니다. 언론사들 다 고발할 겁니다. 특별히 이석기 운운하고 이석기 전법으로 뭐 했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들은 반드시 내가 이 고발을 할 것입니다. 뭐 무죄가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은 고발할 것입니다. 왜? 만약에 고발을 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정 보도하세요. 이석기와 같다. 정강훈이가 이석기와 같다. 이렇게 보도한 언론들은 수정하면 그리고 사과 방송 해주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고발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 더 해주세요. 예 저쪽에 아까 이영석 전도사님은 1년 전에 그 본 사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윤영부 전도사는 따로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사이는 아니신지 먼저 여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처음에 국정원에서 찾아와서 이렇게 뭐 반잠수정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국정원이 현재 목사님의 신변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걸로 확인해도 되는지. 아니 뭐 신변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 저한테 와서 10시에 찾아와서 목사님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경호에 조심하라 해서 지금 우리 황준선 장군님이 저를 개인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 장군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넣었으니까 두 번째 이제 나를 노리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국정원을 통해서 알게 됐죠. 국정원이 찾아왔어요. 2명이 직접 우리 교회 찾아와서 나한테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다른 질문. 윤영보요? 윤영보 전도사는 원래 광주에서 그 황경순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 하다가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제가 뭐 지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지 제가 지금 뭐 원로 목사인데 그 뭐 밑에 그 조나단 목사님이 방송을 잘못했어요. 뭐냐면 특임 전도사라고. 특임 전도사가 난 특임 전도사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특임 전사도 아니고 그냥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서울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차장에 이제 다니면서 가끔 인사하면 인사할 정도 이 정도의 관계지 내가 무슨 뭐 아니 그런 애들하고 내가 대화할 군번입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 넘고 원로 목사인데. 예. 이거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랑제일교회 아마 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협소해서 주차장이나 뭐 엉뚱한 장소에서도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거고 그것도 좁아서 안 돼서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집회를 보고 있는데 수백 명의 전도사, 수백 명의 목사님들, 목사님 천재가 아닌다면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다, 모른다. 알 수는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걸 꼭 양해하시고요. 무조건 그 교회 다니니까 뭐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은 다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한번 받고 해야지. 저 이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없는 걸. 말씀하시죠. CBS 박인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염석 전도사가 그 감옥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그때 받은 혐의가 뭔지랑 그 광화문 집회에서 뭐 5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서 1만 원 현금 쓴다 했는데 그거는 뭐 필수로 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CBS라 그랬죠. CBS 로컬 뉴스가 왜 그렇게 정강훈을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비판합니까? 그것도 허위로. CBS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목사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그 로컬 뉴스 보면요. 나는 인간이 아닌 걸로 나와 있어. 인간이 아닌 걸로. 제발 앞으로 나하고 좀 사이좋고 그 CBS 그 로컬 뉴스 있잖아요. 진행하신 분. 날 좀 한번 초대 한번 해주세요. 내가 가서 좀 변명 좀 하게. 일방적으로 그냥 보도를 해버리니까 나는 인간이 아닌 걸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이 뭐죠? 바로? 이영석 전사님, 그것도 아까 구주환 변호사님 말한 그대로 공무 집회 방해 그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로 돼 있기. 전번에 감옥 간 것은 그것도 공무집행입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를 재개발해서 불법으로 우리 교회를 점령하려고 6번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2만 명인데 자기 교회를 84억에다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게 84억밖에 안 되는가. 이거는요 박원순이가 아주 범죄자예요. 84억을 우리 교회다 통장에다 일방적으로 쏘아놓고 합의도 없이 그냥 건물하고 교회하고 다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재개발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JTBC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언론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강훈이 재개발 주민들에게 500억을 강제로 뺏어서 내가 뺏어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걸 지으려면요 1000억도 돈 더 들어야 돼요. 근데 나는 500억에 합의를 해준 거야. 왜? 나머지는 건축원금 해가지고 지으려고. 그런데도 말이야 JTBC에서 500억을 정강훈이가 주민들에게 뺏었다. 전부 다 사과하십시오. 사과 안 하면 내가 다 고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사님. 간단하게 아까 중앙일보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저항은요 모든 국민의 권리지만 폭력 행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1000만 성도는요 우리의 의로운 분노를 국민에게 표출하는 것이지 광화문 애국 성도들은 창을 든 바도 없고 칼을 든 바도 없고 무기 사용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은 폭력과는 무관한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선동 선전이라는 죄를 정확히 아셔야 돼. 잘 모를 거예요. 우리 형법은 선동 선전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내란죄 선전 선동, 외환죄 선전 선동,
폭발물에 관한 죄는 선동만 있어요. 나머지는 형법상 선동, 선전 죄는 없습니다. 이번에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선전, 선동, 가당찮은 논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 형법에 선동, 선전은 딱 3개밖에 없다 그랬죠? 여러분 유념해 두시고, 예컨대 만약에 이번에 그 서부지방법원에 그 뭐 폭력 사태가 있잖아요. 그럼 그네들이 주동이 돼서 공무집행 방해라고 그 건물을 파괴한 것이지, 그거와 관련돼서 뭐 선전, 선동이다, 이런 용어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오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취재 활동 잘 해주시길 바라고,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죠. 네. 자, 아니. 또 한번 하세요. 또. 아까 네. 예. 손 드신 분. 네. 그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집회에서 하시는 말씀 보면 이제 그 사법부가 모두 그 장악이 많이 되어 있다, 좌파한테 장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76개 혐의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네. 뭐 구속되고 했을 때는 모두 무죄를 줄 만큼 좀 그래도 좀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좀 깨어있던 사법부가 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모두 이제 좀 좌편향적으로 뭐 바뀌었다, 이런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우리나라 재판부는요, 저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재판은 돈 50억 갖다 주면 무죄도 유죄, 유죄도 무죄로 된다고. 저렇게 영국의 BBC가 그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재판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충고를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이제 걸려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인가, 이 사람들이 재판하면요 무조건 이건 유죄로 돼. 그 다음에 일반 판사들 만나면 무죄가 돼요. 이게 재판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법부도 이미 벌써 주사파에게 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제일 많이 받아본 거예요. 목사로서는 제일 많이 받아봤고, 수사도 내가 수백 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참 완전히 무너진 것은 정말 경찰, 아니 이번에도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하는 과정을 내가 다 지켜봤는데, 내가 보니까요 군대도 무너졌고 경찰도 무너졌고, 아니 대한민국의 경찰이 제1번이 뭡니까? 국가 원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경찰을 앞세워서 공수처가 그 대통령 관저를 경찰들이 그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뭔지 저는 이 국민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특별히 건국사 45년부터 48년까지 건국사를 전혀를 모르기 때문에 경찰도 무너지고 군대도 무너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저는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연방제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이요. 네, 또 말씀하시죠. 네, 저 한겨레 임재희 기자인데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그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있었을 때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위신고 집회를 열고 마치 서부지법으로 들어가서 선동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인 방어권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고발할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저는 모르고, 그건 모르고 신혜식 대표는, 저는요 그날 그 서부지법에 가서 연설하면 할 때 절대로 경찰과 충돌하지 마라, 그 다음에 폭력하지 마라, 내가 그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내가 그걸 경고하고,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바로 연설 끝나고 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바로 빠져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신혜식 대표님이 잘 아시죠. 예, 고발장 써놨습니다. 예, 다 증거 채증됐고, 심지어는 말이죠, 당일 영상 지웠어요, 그 유튜버들은.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전날부터 영상 다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일부러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심각해지겠다.
그래서 영상 다운로드 다 받아놨고 그리고 관련 자료들 다 채증해놨고 그래서 고발장도 다 이미 써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이 고발하기 전에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뻔한 거잖아요. 조사를 하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신고 집회를 했고 선동을 했다는 걸 나오고 다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미신고 집회 주최자들을 조사 안 한다는 거는 전광훈 목사님을 음해하고자 전광훈 목사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혹시 언론 플레이를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볼 겁니다. 경찰이 만약에 그자들을 조사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고발장을 써놨기 때문에 바로 고발장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내란 선동 혐의를 했다 해도 무죄예요. 왜? 나는 2019년도에 이게 공식 메뉴야, 메뉴. 내란 선동,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나는 그걸 76개를 다 무죄를 받았다고요. 무죄 받았는데 무슨 또 내란 선동을 또 아니 그래서 나는 뭐 경찰이 부르고 하면 다른 사건도 부르고 하면요. 일단은 내가 이 조중동에 광고 낸 거 있죠. 광고 낸 거.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더 이상 나를 고발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왜? 좌파단체들이 계속 그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조중동에다가 광고 낸 게 있어요.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를 고발하지 말아라. 이 시간 이후로 고발하면 내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조중동에다가 저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지만 조중동에다 광고까지 냈다고요. 이런 내용은 날 고발하지 말아라고. 그런데도 지금도 김용민이가 1번입니다. 김용민이가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어요. 예. 자, 다음 질문 또. 예, 말씀하시죠. 이제 아니 시간이 마지막으로 아니, 이제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네, 뉴스핌 조준경 기자입니다. 친해식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아까 전에 고발장 쓰셨다고 했는데 그 당일 영상을 지은 유튜버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 특정되는 유튜버들이 있는지 채널명이나 채널명 알려드릴게요. 좀 네, 말씀해 DC 인사이드 운영자 박광배 유튜버, 실명 권세민, 그리고 목격자 K 유튜버, 실명 권유, 이 두 사람이 미신고 집회를 운영했고 당일 폭력 선동을 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루하루 빨리 이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배우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 배우가 드러나면 뭐 전광훈 목사님 있으면 그게 이제 배우겠죠. 근데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질문은 끝내고 제가 광화문 집회 메인 사회자를 2019년부터 어제까지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정광훈 목사님의 집회 전체 진행이나 아니면 진행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제가 지시를 받고 그걸 행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도 오늘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폭력이나 폭행이나 불법이나 경찰을 때리거나 뭐 민노총이 싸움을 걸어와서 싸움을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분의 신조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민노총이나 이런 좌파들이 와서 시비를 거거나 싸움을 하면 맞아라. 제가 아마 이미 집회 현장에서 수도 없이 외쳤던 게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정광훈 목사님은 불법이나 뭐 폭력이나 이런 거 주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우리 기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는 7년 했는데 사건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건 세계적 기록입니다. 심지어 성추행도 없었어요. 성추행도. 얼마나 2019년도에 사람이 모여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사람들끼리 물려서 세상에 공중부양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사건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이게 광화문의 기록입니다. 예. 이제 끝내시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국내 언론사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부연 설명하신 분들에게도 연락을 하셔서 진실된 목소리를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